안녕하세요. 임상초고 송쌤의 5분 싸기 홍현입니다. 2024년도 3회차 임상심사 2급 실기 문제 리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볼 건데요. 앞에 있었던 문제들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선생님들 궁금하시면 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이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좀 하나하나 해설 이런 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인 상담과 구분되는 아동 심리 치료의 특징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기술하라고 했는데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문제 지금 나온 연도수를 한번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온 게 언제죠? 그렇죠. 2010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보시면 7년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뭐죠? 10년어치 그냥 무조건 외워라. 마지노선은 7년이죠. 지금 7년에 걸리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래서 7년 안에 있었던 거는 이제 꼼꼼하게 보시고 조금 시간 여유가 있다면 10년 안에 문제를 다 보셔야 동차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아동 상담의 대상은 누구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라는 건 뭐예요? 그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본인들이 아니라 법정 후견인 또는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 보장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여기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아동 내담자들에게 부모님께서 요청하시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사실은 윤리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라포가 안 생기면 어떡하나요?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께서 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러면서 부모님께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들? 라포가 어딨어요? 산산이 부서집니다.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우에 비밀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아동에 대해서 또 생각하셔야 될 거는 성인에 비해서 언어적 표현이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인이라고 해서 다 언어적 표현이 능숙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아동은 언어적인 표현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뭐 단어 사용이나 아니면 표현이나 문장력이나 이런 것들이 성인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감정, 본인의 생각들을 이거를 다 드러내기라는 거는 본인이 어떤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걸 포함해서 표현력의 문제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놀이 치료라든가 음악 치료라든가 미술 치료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좀 사용을 하셔가지고 아이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도구들, 매체들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아동 상담의 특징이 될 수 있겠죠.